2025년 10월 31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숫자. 그걸 마침내 넘어선 날이거든요. 자, 오늘 코스피가 어떻게 4100이라는 정말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지 그 뜨거웠던 하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4107.50. 여러분, 이 숫자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게 그냥 그날의 종가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증시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걸 알리는 뭐랄까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 같은 거니까요. 네, 바로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4100선 위에서 장을 마감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아무도 밟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이 엄청난 날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1조 원짜리 엄청난 줄다리기, 또 시장을 그냥 통째로 불태워버린 젠슨 황 효과는 뭔지, 그리고 다른 재밌는 시장 이야기들까지.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코스피의 역사적인 날. 사실 이날의 열기는요, 코스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코스닥까지 정말 강하게 반등하면서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활활 타올랐다고 할 수 있죠. 보시면요, 코스피가 4100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동안 코스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 넘게 팍 오르면서 단숨에 900선을 되찾아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대기업 주식만 오른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시장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형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다시 돌아왔다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조 원의 줄다리기. 아니, 이렇게 지수가 오르려면 누군가는 주식을 사야 하잖아요? 과연 이 엄청난 상승은 누가 이끌었을까요? 그 무대 뒤에서는요, 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싸움 구도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딱 두 편으로 나뉘었죠. 한쪽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무섭게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위로 끌어올렸고요. 반대편에서는 외국인이랑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정도 올랐으면 됐다 하면서 이익을 챙기려고 계속해서 물량을 던졌습니다. 자,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외국인이 6천억 넘게 팔고 개인이 2천억 넘게 팔았어요. 둘이 합쳐서 무려 8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시장에 쏟아부은 겁니다. 보통 이러면 지수가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기관이 혼자서 무려 8,149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이 모든 매물을 그냥 다 받아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기관의 압도적인 힘 하나로 지수를 사상 최고점까지 밀어올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젠슨 황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날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죠. 그의 말 한마디가요, 특정 섹터 하나를 그야말로 폭발시켜버렸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한국에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힌트는 AI와 로보틱스입니다. 한국에 방문한 그가 툭 던진 이 말이요, 시장에는 거의 폭탄 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전 세계 AI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로봇을 콕 찍어서 이야기하니까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그냥 순식간에 불타오른 거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최고의 AI 기업 CEO가 이런 힌트를 딱 던졌다. 그럼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영할까요? 그 결과는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보세요. 코스피 지수 전체는 고작 0.5% 올랐거든요. 그런데 로봇 테마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루 만에 무려 24%가 폭등했습니다. 이건 시장의 돈과 관심이 전부 이쪽으로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다고 봐야죠. 시장은 젠슨 황의 이 힌트를 보자마자 바로 이거 삼성전자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뭔가 더 큰 협력을 하겠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확정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오죽 그럴 것 같다는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를 이렇게까지 폭발시킨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자,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이날 시장의 주인공이 로봇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10월 한 달 내내 시장 분위기를 이끌어왔던 다른 핵심적인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이것들도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10월 한 달만 놓고 보면요, 시장의 진짜 주인공은 단연 2차 전지랑 반도체였습니다. 이 두 섹터는 그냥 주가만 오른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AI 투자 붐,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을 타고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말 그대로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해낸 거죠. 어쩌면 이 둘이 없었다면 코스피 4,100 돌파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가 눈에 띄었습니다. 소속 그룹 뉴진스의 계약 문제 때문에 법적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이게 해소됐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동안 주가를 계속 짓누르고 있던 가장 큰 불확실성이 딱 사라지니까 투자자들 심리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리고 정말 재밌는 해프닝도 하나 있었어요. 젠슨 황이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이랑 치킨 만찬을 했다. 이 소식 하나가 전해지니까요. 갑자기 국내 유일의 치킨 상장사인 교촌 F&B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등한 겁니다. 사실 기업 가치랑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인의 작은 행동 하나가 온라인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투자를 이끄는 거, 이걸 바로 밈 주식 현상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이 뜨거운 분위기가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가 정말 꼭대기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더 큰 상승을 위한 시작점일까요? 앞으로 시장의 방향은요, 딱 세 가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첫째, 젠슨 황이 던진 로보틱스 힌트. 이게 과연 구체적인 뉴스로 이어질 것이냐, 이게 로봇 테마의 운명을 결정하겠죠. 둘째,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온 엔진, 바로 2차 전지랑 반도체의 힘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걸 봐야 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요, 어떤 큰 경제 지표보다는 이렇게 개별적인 테마나 종목의 이야기가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시장은 사상 최고치라는 새로운 역사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기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일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더 큰 상승을 위한 시작에 불과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다음 주 시장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줄 겁니다.